네, 안녕하세요. 너싱 인사이드의 인사이더 인사드립니다. 예, 저희 오늘은 Cdef 감염과 간호, Clostridium diffuse의 감염을 알아보자. 파트 2, Clinical Presentation and Diagnosis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시간에서는 Risk Factor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Mechanism of Action, 어떻게 이제 Cdef이 전파되는지, 뭐 간단하게 Cdef의 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은 리스크 팩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꼼꼼히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CDC에서 이제 꼭 집어주는 리스크 팩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이제 멘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그 임상 증상이랑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임상 간호를 잘 하려면은 임상 케이스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케이스에 맞는 이런 간호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케이스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케이스와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이런 케이스가 정말 흔한 케이스구나라는 걸 딱 알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 시나리오에 이게 CDEP에 관련된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레퍼런스는 여기 밑에 있는 웨브사이트 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So, a 92-year-old nursing home resident was admitted with altered mental status after having recently completed a 3-week course of levofloxacin for urinary infection. She had not had bowel movement for the past 2 days. 아주 클래식한 케이스예요. 92세의 널싱홈 살고 계시는 어르신께서 altered mental status로 병원에 왔습니다. altered mental status는 뭐래요? 얼러트하지 않았을 때 그냥 altered mental status 하죠. confusion 한다거나 뭐 얼러트하지 않는다거나 좀 평소와 다른 멘탈 스테이터스 다 통틀어서 altered mental status를 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병원에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봤더니 최근에 3주 동안 레버플로작신이라는 항생제를 먹었네요. 왜 먹었나? UTI, 그 요로 감염 때문에 그 레바퀸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레바퀸이라고 그러죠. 레바퀸을 3주 동안 먹었대요. 꽤 오래 드셨어요. 그리고 이분 또 널싱홈에서 살고 있고 나이도 많네. 우리 리스크 팩트 다 갖고 있죠. 이틀 동안 바우 무브먼트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와서 ER에 왔겠죠. 이머전시 룸에 와서 입원을 했고 오늘 미션 그 ER에서 프리 워크업 하잖아요. 왜 처음에 워크업해서 봤더니 peripheral white blood cell count was 90,100 cells. 그래서 엄청 높네요. white blood cell count가 그 백혈구 수치가 9만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 어디죠? 정상이 한 4천에서 만 정도. 를 보고요. 이게 병원마다 이게 레인지 그 노멀 레인지가 조금씩 다른데 여기서 나왔을 때 노멀 레인지는 이게 3,600부터 11,000 정도로 보고 그 기본적으로 한 4,000에서 만 정도로 노멀 레인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with 24% band 이거 밴데미아도 있네요.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An abdominal computed tomography scan revealed that she had diffuse mucosa and bowel wall thickening consistent with megacolon. 그래서 이런 분들 어떻게 와요? altered mental status 오시면은 본인들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거의 다 그냥 다 헤드 스캔이랑 다 스캔 하죠. 펜 스캔 합니다. 이런 분들 뭐 자기가 뭐 폴 했는지 어땠는지 말도 못 하잖아요. 그쵸? 나이도 많고 전반적으로 클리니컬 그 프레젠테이션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오자마자 판 컬처 그리고 판 스캔 한다고 그러죠. 판 캐스캔 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게 abdominal 캐스캔을 했네요. 그 abdominal 분명 뭐 pelvis까지 다 같이 했겠죠. abdominal pelvis CT를 찍었대요. 했더니 봤더니 그 장이 wall thickening 장 내벽이 굉장히 두꺼워졌고 캐스캔 상으로 메가콜론 진단을 받았습니다. 메가콜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A C deficit test performed on rectal swab by toxin AB enzyme immunoassay was positive. 그래서 C def 검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 렉탈 수압했대요. 수압했더니 어떤 걸 했냐? 톡신 AB 엔자임 이뮤노에세이. 요거 수압했더니 요거 포지티브 나왔다. Subsequently, this patient had a colectomy and started treatment with blah blah blah. 그래서 이 환자 어떻게 됐어요? 콜렉토미 했대요. 장 잘라냈어요. 여기에 메가콜론이 나왔죠? 메가콜론 하면서 콜렉토미 했고 그리고 트리트먼트 시작했다. 이게 케이스 시나리오고 굉장히 프레젠테이션이 클리어합니다. 저희가 말했던
세 가지 리스크 팩터 다 나왔죠. 나이 많고, 리젠트, 레버플러삭신. 최근에 항생제 사용하셨고, 너싱홈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리스크 팩터 아주 클리어하게 말합니다. 이분 고위험군이에요. 그쵸? 고위험군이고, C답의 고위험군이고, 이분 근데 봤더니 여기 봤더니 뭐, 바우 모먼트 안 했네? 이상하다? C답 있으면 다이어리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바우 무브먼트가 없었대요. 왜 이분들이 왜 C답인데 왜 바우 무브먼트가 없었을까요? 예. 이게 뭐냐면요. Gross represent the image of pseudomembranous colitis. C답에 감염이 되면은요. 첫 증상은 다이아리아로 나와요. 근데 이제 톡신이 장내에서 계속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면서 여기 장벽에 계속 상처를 내는 거죠. 장벽에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계속 슈도 멤브레인이라는 가짜 장막을 계속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계속 장막이 계속 형성이 돼, 안에서. 그러면서 이게 두꺼워지겠죠. 이게 두꺼워지고 톡신이 계속 장 내에서 증식을 하면서 장이 움직이질 않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메가콜론이 만들어집니다. 메가콜론은 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원래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질 않고 안쪽에 슈도 멤브레인이 계속 생기고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배출돼야 됐던 대변들이 계속 못 나가고 물들도 계속 배출돼야 되는데 그거 못 나가고 그러면서 여기가 커지게 돼요. 장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게 CT 캐스캔으로 이제 메가콜론 진단이 됐으면 이제 서전한테 이제 컨설트를 하죠. 저희가 되게 서전한테 컨설트를 해서 걔네들이 봤을 때 이거 못 쓴다 싶으면 이제 잘라야죠. 그때 콜렉토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령의 연세가 있으셨던 분이고 분명히 코모빌리티가 있었을 거예요. 뭐 다이아베티스나 하이퍼텐션이나 뭐 이거저거 다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픈 기록도 많았을 거고 이전까지 뭐 항생제도 많이 썼을 거고 그러니까 장이 잘 안 움직이는 또 연세예요. 그래서 뭐 이거저거 프로스, 콘스 이제 다 비교를 해봐서 결국에는 뭐 수술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냈죠. 잘라내서 콜렉토미를 했던 거를 이제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그래서 케이스랑 여기까지 봤고요. 그래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을 좀 리뷰를 해볼게요. 저희 아까 지금 방금 리뷰했던 거는 굉장히 시비어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마일드한 C-diff 인펙션의 경우에는요. white blood cell count, 저희 백혈구 수치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에요. 거의 정상이고 15,000 정도 이시고 serum creatine level 1.5. serum creatine은 뭐죠? 이제 키드니 펑션 볼 때 보죠. 그러니까 신장. 마일드 인펙션의 경우에는요. mild to moderate non-bloody diarrhea. 그래서 abdominal cramping, tenderness 있고 low grade fever 이렇게 마일드할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진단 기준이고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white blood cell count나 뭐 creatine level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어떤 증상이 있겠구나 마일드 할 때는 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고 severe한 clostridium deficit infection의 경우에는 white blood cell count가 15,000 이상. 이때부터는 abnormal해집니다. 그리고 serum creatine 레벨이 점점 증가해요. 1.5 이상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creatine 레벨은 왜 올라갈까요? 이게 계속 다이어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다이어리 하면은 몸이 디하이드레이션 되겠죠. 몸이 디하이드레이션 되면은 circulation 하는 워터가 없어. 몸의 바디가. 그러면서 키드니 펑션도 이제 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irculation blood, 그러니까 몸에 워터가 적절하게 있어야 돼. circulation 해줄 수 있는 워터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다이어리 하면서 같이 인펙션에 온고잉 하니까 결국에는 펑션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안 좋아지면서 이제 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severe CDI 같은 경우에는 white blood cell count도 올라가고 creatine level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부터는 증상이 조금 이제 severe해지는 거예요. watery diarrhea, profuse watery diarrhea, 정말 물통 쫙쫙쫙 씁니다. 이때부터는. 그리고 colitis, 이제 infection 이제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white blood cell count 보면 이제 올라가 있고, 그리고 abdominal pain도 있어. 되게 diffuse한 abdominal pain이에요. 이런 환자분들 오시면 그냥 어디가 딱 아프다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 아파. abdominal pain 있고, abdominal distension. 이때부터 이제 그 배출이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가스 포밍도 있고 계속 톡신이 나오니까 가스도 포밍 되고 그러면서 abdominal distension 해지고 이때 nausea, vomiting도 있고 fever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환자를 봤을 때 크게 막 fever가 있진 않고요. 주로 봤을 때 나오는 게 특히나 다이어리아가 큰 증상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비해질 경우에는 abdominal pain이랑 distension, 그리고 이제 white blood cell count랑 serum creatine 요 레벨들이 조금 abnormal해지면서 만약에 이게 더 심해진다 그러면 fulminant colitis라고 해서 이때부터 severe complicated CDI라고 합니다. CDI가 Clostridium diffuse infection 약자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말로 그 멀티 오르간 페일리어, 즉 sepsis로 이제 가는 거고, 이때부터는 sepsis가 뭐예요? 즉 정말 그 감염이 돼서 이게 다른 organ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그러면서 정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우리 그 클리니컬 사인이 뭐죠? 샤고죠? 하이퍼텐션. 하이퍼텐션 팍 BP 확 떨어집니다. 그 몸의 볼륨이 없어지는 거죠. 몸의 볼륨 없어지면서 하이퍼텐션 떨어지고 샤고고,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이제 메가콜론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장이 한 부분이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장이 안 움직이면서 한 부분이 안 움직이면서 한쪽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레오스 오고, 그리고 아까 본 케이스처럼 메가콜론 옵니다.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전을 컨택하고 이제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때부터는 뭐 sepsis 워크업 다 들어가고, 그러면 뭐 들어가요? sepsis 워크업 할 때 판컬처 나가죠. 판컬처 나가고 물 들이붓고 IV 플루이드 들어가고, 그때부터 엔티바이오틱 브로드 스펙트럼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BP가 너무 안 좋다 그럼 노르에피네프린 걸고, 그쵸? 요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mild CDI, severe CDI, fulminant colitis가 있다. 근데 mild CDI는 요 정도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에서 저희가 매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severe to fulminant colitis, 그러니까 Clostridium diffuse infec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 입원 recommend 됩니다. 그래서 다이그노시스는 사실 간단해요. 사실 간단해요. 스툴 컬처 아니면 EIA라고 해서 이게 CD 톡신 이뮤노 에세이죠. 이거 톡신 AB 엔자임 이뮤노 에세이예요. 요거 검사 수압으로 하고요. 엉덩이 턱 수압해도 되고 뭐 변에서 수압해도 되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게 더 빨리 나와요. 제일 정확한 건 스툴컬처긴 한데 스툴컬처는 배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48시간 이후에나 이제 나오기 때문에 확진이 이건 오래 걸리고, 톡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사 이제 오더하고 뭐 검체 갖고 검체 보내면 랩에 보내면 거의 한 3-4시간 안에 거의 검사 결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르죠. 빨리 진단할 수 있고. 스툴컬처를 왜 할까요? 균에 어떤 균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게 어떤 톡신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되고, 혹시라도 다른 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처도 같이 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케이스 시나리오랑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랑 어떤 다이그노시스 방법 쓰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severe complicated complication of CDI? 어떤 게 가장 중한 severe complicated CDI의 증상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A. nausea and vomiting, B. sepsis, C. hypertension, D. ileus. 뭐죠? 예, 너무 쉽죠? A. nausea and vomiting. sepsis 증상으로 hypertension 들어가죠. 그 일레우스랑 메가콜론이 아주 fulminant CDI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수술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epsis 안에 hypertension 들어가고, 이게 그리고 multi-organ malfunction으로 일레우스가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요게 다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sepsis 안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nausea vomiting 같은 경우에는 좀 mild에서 moderate CDI 증상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케이스 리뷰 중점적으로 저희가 할 거고 케이스 리뷰를 많이 하셔야지 임상에 가셨을 때 준비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검사를 하겠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겠다. 내가 이런 걸 대비를 해야겠다. 어떤 오더가 나오겠다라는 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 사실 널싱이 어려울 게 없어요. 유익한 동영상이었으면 좋겠고 다음 클래스에서는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